PM 건물주 많이 나온다는데. 요즘에 계약 계속 나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건물 사야 돼 진짜. 지금 10억, 20억 막 계속 떨어진다니까. 지난주에 20억 싸게 샀어요. 제가 최근에 깎은 거 다 합쳐봤거든요. 이번 달에 깎은 것만 10억이야. 안녕하세요, 돈깨비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 최근에 장건 PM팀에서 건물주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 건물 계약 쓰고 건물 물건 찾아주고 하느라고 진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계약에 이제 임박한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빌딩 동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작년에는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또 건물 갖고 있는 분들도 너무 올라서 팔아야겠다 하지만 금액을 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깎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이 계속 나와 있었고 매수자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올해부터 하반기에는 금리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망이 나오고 오랫동안 이자를 많이 부담했던 건물주분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또 사업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분들까지 건물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의 매매가가 점점점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예측을 하고 지금쯤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매수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2024년이 되고 나서 거래량이 반짝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200억, 300억짜리가 다 오른 건 아니에요. 거래량은 올랐지만 거의 50억 언더, 꼬마 빌딩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주로 거래가 됐어요. 작년까지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건물주가 나오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매매가를 깎으려고 해도 잘 깎이지 않았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금리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좀 팽팽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장건 PM팀에서 최근에 동향대로 물건을 계속 받아보고 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금액들을 맞춰가지고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매가 나온 물건의 금액이 10% 이상 내고된 것들 위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50억 언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0억 언더의 물건들이 주로 거래가 됐고, 세 번째는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분이 사신 경우 자영업자분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수익률이 3% 전후로 나오는 좋은 물건들. 다섯 번째는 호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거래되는 것들은 최소 나온 물건의 10% 이상 다운된 것들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하냐면 작년부터 나왔던 물건들이에요. 가장 내고가 많이 된 게 최대 30%까지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에 30%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게 한 3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30% 내고 해가지고 20억 초반에 매입을 했어요. 지금 금리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7, 8억 싸게 샀는데,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샀냐? 작년 같은 경우에 매수자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은 호가로 나온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평당가가 되게 높았어요. 높았기 때문에 얘는 깎아야겠다. 그리고 이 건물은 여러 가지로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았지만 그 월세를 감당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30억으로 줬을 때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계속 딜을 했습니다. 어떤 뉘앙스를 펼쳤냐? 저는 지금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80% 대출 받고 샀을 때 임대를 주면 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건물 못 삽니다. 저밖에 못 사요. 금액 맞춰주세요. 그거를 한 달 단위로 했었고, 이 물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장건 PM팀에서 좋은 물건들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사후 관리 계속해요. 이렇게 내고를 한 달 단위로 한 번씩 업데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어장 관리하듯이. 남녀관계 같은 어장 관리하듯이 물건들을 한 번씩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거죠. 공실인 경우일 때는 저희가 더 과하게 딜을 합니다.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한 30% 정도를 깎았고, 그 외에도 공로 물건도 20% 이제 깎았는데, 얘는 대박인 게 뭐냐면 2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 매매가가 커요. 거의 90억에 나왔던 물건인데 지금 70억 언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80억 사이에서는 투자자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한 15% 정도를 다 싸게 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깎은 거 다 합쳐봤거든요. 40억. 이번 달에 깎은 것만 40억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억 이하입니다. 왜 50억 이하냐? 지금 50억이 넘어가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자를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어 50억짜리 건물을 80%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40억이잖아요. 40억을 대출 받으면 월에 한 1,70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임대료를 받아서 내야겠지만 임대료 수준이 거의 3% 언더거든요. 그럼 1,000만 원 임대료 받고 700 내야 돼요. 그걸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수익률이 좋은 것들은 그나마 나은데 50억이 넘어가고 100억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일반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월세 내시는 대신에 저희는 100% 직접 쓰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산 거예요. 임대료 대신 이자를 내면서 그 자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얘기했던 30% 깎았던 물건인데, 이거를 매입하신 분은 이제 용리단길에서 되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여긴 고깃집이 들어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30이 핫한 그런 스팟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용리단길 평당 한 1억 5천에서 2억 합니다. 기본은 50억이 넘어요.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바운더리가 25억 언더였어요. 여기서는 포인트는 땅은 작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좋은, 활용도가 좋은 건물을 저희가 찾아줬어요. 네, 그리고 금액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 수가 있었죠. 종로 20% 깎았다는 거 있잖아요. 종로에 이제 메인 자리예요.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도 강남이나 한남동 이런 데서 한식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에서 20억 사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60, 10억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피스, 한식이다 보니까 오피스가 있는 상권들을 이분이 찾았어요. 종로가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청계천 뒤쪽으로 대형 오피스들이 엄청 질비해 있어요. 근데 종로나 종각으로 가려면 글로 지나가야 돼요. 저녁에 가봤더니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더라고요. 장사를 정말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싸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도 되게 좋았어요. 다음으로는 기억이 나는 게 창동 건물이에요. 창동은, 야, 건물에 창동을 왜 사? 강북이잖아. 너무 위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을 찾았던 분은 하시는 일이 프랜차이즈를 하셨어요. 아파트 단지의 주동선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였어요. 밤낮으로 계속 사람이 다니는 골목을 찾았는데, 사실 찾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건물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차피 쓰니까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시세 차익 부분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빠지더라도 유동이 정말 많고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고, 그리고 직접 썼을 때 많은 그 가맹점주에게 이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이분들도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금액이 좀 부족했죠. 근데 그것 또한 저희가 한 10% 정도 깎았어요. 원래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3억 정도 깎아가지고 힘들게 계약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밀당을 너무 오래 했어요. 정말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장건 알겠어,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 건물로 계속 자산화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이 1, 2개월 사이에 다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네 번째가 수익률. 좀 강남은 수익률이 낮아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리고 얘는 시세 차익형이죠. 근데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목이 좋아야 돼요. 상권도 상권이지만 그 안에 입지가 좋아야 돼요. 주동선이어야 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아요. 금리가 5%가 넘어가는데 그거를 다 내려면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 돼야 되는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한 데들은 대부분은 3% 전후예요. 내가 7, 80% 대출을 받았을 때 4, 5%까지 이자를 또 낼 수 있는 구조이고, 내가 장사를 잘해서 직접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3%가 아니라 4, 5%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호재, 주변 호재들. 이거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을지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이제 을지로나 이 주변을 좀 많이 보는데, 을지로가 금액도 많이 깎았지만 최근에 거래한 것 중에 가장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호재예요. 호재가 뭐가 있냐면 세운지구라고 있습니다. 종묘에서 충무로까지 거의 1km 정도가 돼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블럭 자체가 거의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보행로, 산책로 이런 게 생겨요. 구도심 안에 강남, 뭐 경기 이런 쪽은 계속 개발이 됐는데 종로, 중구 이런 곳들이 옛날 그 난개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구획 단위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업무 지구를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은 사실은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데 그 바로 주변들, 제가 샀던 을지로가 그 블럭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거기에 공원이 생기고 그리고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는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방배동은 블럭 자체가 재건축 재개발이 진짜 많아요. 방배 5구역 근처인데 거기는 막 3,000세대 정도 되고, 한 3, 4년 사이로 한 거의 뭐 7,000세대 정도로 계속 들어옵니다. 아파트에 들어오면 소비력이 되게 높아져요. 이런 쪽들의 상가 건물들도 좋다. 제가 좀 유심히 많이 보는 곳들은 GTX 역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창동역은 사실 호재들이 되게 많아요. GTX도 있지만 주변에 철도 부지, 그 다음에 운전면허장, 개발 호재들이 많고, 거기가
하나의 거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뭐 연신내나 창동 이런 데가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연신내는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는 주공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거의 다 재건축으로 다 바뀔 거예요. 뭐 창동하면 거길 왜 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좀 장기간으로 보고 매입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잘 활용하고 장사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세 차익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호재들이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같은 때에는 내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비싸지 않은 50억 이하의 꼬마 빌딩, 그리고 직접 사용하면서 공실도 없애고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호재까지 반영한 그런 건물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창건 PM에서는 그런 건물들을 매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을 해드리고 살 수 있는 건물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건물들을 다양한 중개법인 그리고 로컬 부동산 그리고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에 있는 물건들을 같이 찾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훨씬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의지인 것 같아요. 정말 건물주가 되신 분들을 보면 의지의 강한 순서대로 됐어요. 돈의 순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이 확실히 갖고 있는 거는 뭐였냐면 근로소득 대신에 난 자선소득으로 빨리 가겠다. 내가 지금 잘 버니까 많이 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아껴가지고 가겠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투자자까지 들어오면 이렇게 낮은 금액에 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잔건 PM을 통해서 건물주가 많이 됐는데 잔건 PM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돈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